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선박 건조 수주 부진으로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을 넘어 철수설까지 제기되고 있어 지역 정치권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이 결정되면 5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고 협력사 등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라북도의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경제 침체로 건조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곧 조선업의 구조조정을 단행할 현대중공업이 전라북도 군산조선소를 가동 중단시킬 방침으로 밝혀져 전북 경제에 치명타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방침에 이어 배정됐던 건조 물량마저 울산으로 재배정, 철수를 위한 수순밟기라는 분석이 많아 군산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대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북 정치권은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최대 지원은 물론 국가의 긴급경영 안전자금 지원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당 전북 도의원들은 11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수주 부진으로 철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최대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1일 현대중공업 전 임직원들이 비상경영 대책 설명회를 갖는 자리에서 사장은 채권은행 자구계획안으로 울산 4호 도크 및 군산 도크를 가동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더구나 군산공장 도크 가동 중단이 발표된 이후 7월 7일 배정됐던 LPG선 두 척의 건조 물량마저 울산으로 재배정, 도크 가동이 실질적으로 중단될 상황이라고 의원들은 강조했습니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이 결정되면 약 5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는 것은 물론 협력사 등이 심대한 경영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동 중단으로 직영과 사내 협력업체 40개사, 사회 협력업체 8개사, 사회 2차 협력업체 38개사의 직원과 가족 등 관련 경제활동 종사자 2만여 명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의원들은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0년에 준공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소룡동 매립지 54만 5천여 평에 모두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가동 중에 있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50여억 원을 투입해 에너지 효율 및 전기 설비 개선 사업을 실시합니다. 우선 2,600가구의 난방 효율을 높이는 공사와 노후 불량 전기 설비 보수를 실시해 에너지 빈곤 격차가 좁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순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광역시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손잡고 관내 저소득층의 전기 설비 개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11일 남동구 행복지역 아동센터에서 저소득층 이용시설 전기설비 개선 사업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창호 보수, 단열재 시공, 보일러 교체 등 난방 효율을 높이고 불량 전기설비까지 통합해 개선합니다. 특히 이날 착공식이 열린 지역 아동센터는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와 초등학생, 장애아동이 이용하는 지역 어린이 보육시설로 이번 사업을 통해 쾌적한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고 노후된 전기설비 환경까지 개선해줌으로써 재해 사고를 예방하는 공익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외된 계층들에 대한 복지 양극화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지난 11일 열린 전북도의회 제335회 임시회에서 최진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곤충산업 육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속 성장 가능한 산업임에도 타 시도에 비해 구체적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전라북도의 실정을 지적했습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의회가 11일 제335회 임시회를 개회한 가운데 최진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국내 곤충시장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인 성장세를 타고 있다며 돈 버는 곤충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 의원은 국내외 시장 규모가 지난 2011년 1,680억 원에서 2015년 3천억 원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음에도 전북도의 곤충시장은 산업으로서의 인식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곤충 사육 농가는 총 49개 농가로 전국 724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곤충 관련 사업도 도비 1억 원을 지원하는 유용곤충 사육 시범사업과 축발기금 융자로 4억 원을 지원하는 곤충사육시설 현대화 사업이 전부이다며 지금부터라도 돈 버는 농업을 앞세우는 전북도에서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타 시도가 곤충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반면에
전북도는 곤충산업과 관련한 목표 설정은 물론이고 지원 방향에 대한 이렇다 할 구체적 계획조차도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한편 이날 전북도의회는 황현 의장을 신임 의장으로 선출한 뒤 첫 임시회를 개회하고 후반기 의회에 출범을 알렸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시와 전북과학대학교는 지난 11일 1% 재능 나눔으로 101% 행복마을 만들기라는 주제로 농촌 재능 나눔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시와 전북과학대학교는 1% 재능 나눔으로 101% 행복마을 만들기라는 주제로 농촌 재능 나눔 축제를 11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농촌 재능 나눔 축제는 정읍 북부 노인복지관에서 진행됐으며 이날 기념식에는 김생기 정읍시장, 황인창 전북과학대학교 총장 등 관계자와 지역 주민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능 나눔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신 건강을 더욱 잘 유지해서 여름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북과학대학교 치위생과 등 7개 학과 재학생들과 정읍시 마을 공동체 4개 팀이 행사에 참석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함께 시력검사, 뇌졸중 관리교육 등 건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또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평소 타국의 음식 문화에 생소한 지역 주민들에게 자국의 음식을 선보였으며 이와 함께 임의용 봉사, 예술치료 공연 및 전통놀이와 차, 타로 체험 등의 다양한 재능 나눔 활동을 펼쳐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KLN 김성지입니다. 2016 전주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가 지난 9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개막해 3일 동안의 열전 끝에 지난 11일 폐막했습니다.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해 전주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의 글로벌 위상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 태권도인의 우정과 화합을 목표로 신체와 정신 수양을 토대로 하는 2016 전주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가 지난 9일을 시작으로 11일까지 열렸습니다. 2016 전주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에는 세계 총 36개국 1,450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국적을 넘어서 그동안 키워왔던 실력을 맛과멋의 고장 전라북도 전주에서 펼쳤습니다.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전통과 권위의 오픈대회 위상을 제고하고 세계 태권도인을 한마당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 열린 이번 대회는 전주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경기 문화 발전을 통한 품새와 겨루기 등 A매치 대회와 품새 경연대회 등 인기 종목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의 A매치 품새 경기에는 스페인 국제 오픈 대회 우승자 신승환 선수 등 세계 최정상 선수들이 참가해 태권도인들과 관계자들로 하여금 깊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강영수 대회 조직위원장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전주시가 무주와 함께 세계 태권도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직위는 11일 국외 선수단을 대상으로 하는 무주 태권도원 및 전주 한옥마을 탐방 기회를 제공해 전라북도 전통문화의 먹과 관광지에 대해 알렸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의 백제 역사유적지구는 지난해 7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는데요. 지난 1년간 관람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유적의 관리와 정비가 미진해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익산 백제 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 등재 1년간 관람객이 크게 늘었으나 세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익산 백제 역사유적지구는 지난해 7월 세계유산으로 등재 후 지난 1년간 총 관람객 42만 2,823명이 찾았으며 이는 등재 이전에 1년간 33만 6,180명과 비교해 8만 6,644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와 같이 등재 이후 방문객 수가 대폭 증가했지만 유적의 관리와 정비가 미진해 방안 마련이 절실하며 더 많은 관광객이 찾도록 관광 인프라 구축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백제유적 세계유산 등재 1년을 넘은 시점에 보존 차원을 넘어 세계적인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숙제를 떠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LN 김성지입니다.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경보가 내려진 건 지난해보다 한 달 가까이 빠른 것으로 더위가 일찍 찾아온 데다 장마로 고온 다습한 환경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는 표준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해야 하고 야외 활동 시와 가정에서 모기 회피 요령을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취업 후 사망이나 장애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상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관련 규정이 없어 민법의 상속 규정 등을 준용해 채무 승계가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배우자나 직계 혈족 등이 상환 의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변조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한 영세 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